작은 딱정벌레, 애벌레, 모든 동물의 사체를 먹어치우고 스티로폼, 플라스틱까지 먹어치우며 단단한 키틴지를 가죽처럼 두르고 동물에게 급여했을 때 위장을 갉아먹고 탈출한다는 카더라 뇌피셜 헛소리까지 퍼져있는 지옥에서 온 애벌레. 이 괴물 같은 벌레를 작고 연약한 크레스티드 게코에게 먹여도 될까? 수박대장입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죠. 크레스티드 게코한테는 미럼을 급여하면 안 된다. 미럼한테는 크레스티드 게코가 소화할 수 없는 키틴질이라는 성분으로 된 두꺼운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크레스티드 게코한테 급여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 미럼 그리고 슈퍼미럼, 이 친구들은 이 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개체한테 먹였을 때 내장 벽을 갉아서 뚫고 나오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완전히 겉절이 시절 때는 이제 그런 얘기가, 와, 이 미럼이 진짜 무섭구나, 이 보기에는 이렇게 조그맣고 해도 내장을 뚫고 나올 정도로 이 생명력이 어마무시하구나, 그렇게 믿었죠. 근데 제가 이제 짬 좀 차고 나서 보니까 이 말이 말만 있지 실체가 없습니다. 무슨 뭐 자료가 전혀 없어요. 뭐 간혹가다 그런 거 본 거 같긴 해요. 약간 그 뱀의 배를 뚫고 지네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뭐 그런 사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 본 기억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말들을 만드신 분이 그런 사진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이 미럼이 내장을 뚫고 나올 수가 있다. 또 이제 미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도 밥을 안 주게 되면은 스티로폼 박스를 갉아먹죠. 그리고 뚫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모습에서 이 친구들은 스티로폼 박스도 뚫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연약한 이 게코들의 위장은 뚫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뇌피셜로 인해서 그렇게 말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낭설입니다. 미럼이 사실 두꺼운 키틴질로 돼 있기 때문에 소화하기에 좀 불리한 그런 곤충인 건 맞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제 미럼을 봐보시면은 귀뚜라미랑 다르게 이렇게 핀셋으로 잡아서 찢으려고 해도 쉽게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 껍데기가 굉장히 또 두껍고 딱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개체들에게 먹이고 개체들이 이제 똥을 쌌을 때 그 똥에서 이 미럼의 껍데기가 그 형태를 유지한 채로 나오는 장면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게코뿐만 아니라 이제 이 친구들보다 덩치도 훨씬 크고 또 소화력도 훨씬 좋은 이제 비어디 드래곤이나 블루통 스킨크, 이제 이런 친구들한테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먹이면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많이 먹이면은 안 좋습니다. 이 친구들의 껍데기가 똥으로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많이 먹이면 똥으로 나올 껍데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펙션이라는 이제 장막힘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게코들한테 미럼 껍데기는 소화할 수 없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배출이 될 수 있을 만큼 적당량만 넣어야 되는 겁니다. 변기에다가 키친타월 많이 버리면은 변기 막히잖아요. 한 장씩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미럼이 우리 크레스티드 게코한테 안 좋다는 인식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너무 이제 퍼져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미럼을 주고 싶어도 손님들 앞에서 주기는 좀 머뭇거려지는, 나는 주고 싶은데 미럼에도 이제 귀뚜라미에 없는 또 슈퍼푸드에 없는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지방질이 굉장히 풍부해요. 특히나 이제 마른 개체들, 그리고 이제 산란 후에 많이 야윈 개체들 메이팅을 해서 또 많이 마른 수컷들, 이런 친구들한테는 단백질보다도 지방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살을 찌워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땐 또 미럼만한 게 없어요. 그냥 미럼을 주고 싶은데 손님이 오셨네? 그럼 이제 미럼통을 저리 치우죠. 크레를 위한 미럼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업체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떤 국내에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크레스티드 게코를 가장 이제 좀 많이 취급하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정말 오래된 업체이기도 한데 이제 거기서 제가 본 거죠, 피딩을 하는 걸. 그래서 좀 놀랐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도 제가 미럼은 이제 레오파드 게코에는 먹일 수 있지만 크레에게는 좀 먹이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저도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먹여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비싼, 굉장히 고가의 그런 개체한테들도
미럼을 많이 먹이고 있는 걸 봤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도 약간 미럼을 좀 먹여봐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겪은 사람들의 말이 가장 신뢰가 가는 법이니까요. 뭐 뇌피셜로 찌끄리는 그런 것보다는요. 그래서 이제 미럼을 크레스티드 게코에게 먹여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미럼은 지방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양으로 따졌을 때도 귀뚜라미보다 단백질은 조금 딸리면서도 지방은 좀 더 높아요. 그러면 너무 많이 먹여버리면 개체들이 너무 돼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키틴질 껍데기 쌓이면 똥꼬로 빠져나올 정도로만 주셔야 배출을 잘 하는 거고, 너무 많이 먹으면 막혀버립니다. 노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 개체들에게 일주일에 2마리 정도의 미럼을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슈퍼푸드 위주로 피딩을 많이 하다 보면은 성장이 조금 느린 감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살아있는 귀뚜라미도 같이 피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부한 좀 지방을 공급을 해주고자 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미럼을 먹이고 있습니다. 또 산란한 개체, 또 메이팅이 들어가서 바짝 마른 개체들은 미럼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럼을 우리가 어떻게 주는 게 안전하게 미럼을 급여하는 것인가,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갑옷 같은 키틴질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주시면은 이 친구들이 먹고 소화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소화를 하려면은 이 위액을 이 키틴질을 뚫고 내부로 보내서 소화를 해야 하는 건데, 키틴질을 뚫기가 힘들다는 거죠. 물론 이 친구들이 미럼을 먹을 때 씹어 먹기 때문에 키틴질에 미세하게 구멍이 나서 그 구멍으로 이제 소화액이 들어가서 소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줄 때, 애시당초 줄 때 미럼을 잡아가지고 잘라서 급여를 하면 빵꾸가 크게 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소화액이 쭉쭉 들어가서 껍데기 속에서 이제 빼먹는 느낌으로 이렇게 소화를 좀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미럼을 급여할 때는 꼭 이렇게 잘라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미럼을 게코에게, 이제 크레에게 급여하면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조금은 바꿔드리고 싶어가지고 미럼을 크레에게 먹여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수박대장입니다. 땡큐.